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군사평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설도 지났기 때문에,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26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올해는 이 사업이 진짜로 시작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바로 한국형 이지스 KDDX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 전에 이제 기본 설계도 마치고 상세 설계, 선도항 건조 계약까지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의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업체 선정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방위사업청이 드디어 KDDX 사업에 대한 예비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연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KDDX 사업이 7조 8천억 규모라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6척. 네, 맞아요. 어떤 목적으로 건조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HD 현재 측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사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회사 네. 측도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 감점 1.8점을 당하는 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위반한 건데요? 그 설계도 자체를 빼돌려 갖고 자기네 회사 내부 서버에 보관하다가 발각이 된 거죠. 오,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네. 당시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측도 KDDX의 개념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적이 있지만 요건 네. 이제 뭐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하면서 이제 2023년에 기본 설계가 종료가 되고 다음에 중반쯤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야 했는데, 방사청에서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거를 연장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좀 갈등이 좀 벌어졌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쭉 밀려나게 되면서 네. 일본하고 기대감이 한 3년 정도 이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게 KDDX가 좀 중요한 이유가 7기동 전단에 배속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7기동 전단은 7기동 함대로 이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네. 7기동 전단에는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가 3개가 있었는데 7기동 전단에 6척의 KDDX가 들어가면서 네. 7기동 함대로 이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3개의 전대가 있었는데 네. 현재는 각 전대마다 이순신급 구축함 2척,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1척, 정조대왕급 구축함 1척, 4척이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 KDDX 구축함 6척이 들어오면 각 전대마다 2척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명실상부한 7기동 함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그 남방 교육로 있잖아요. 네. 여기를 수호하게 될, 그리고 유사시에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에 투입될 중요한 함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까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순신급 구축함의 대공 방어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KDDX 2척이 들어가야 네네. 제대로 된 대공 방어 체계를 갖춘 이제 진정한 그 함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KDDX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밀려 있어서, 우리 밀떡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KDDX가 좀 빨리 건조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함이라고 하더라고요. KDDX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시스템이나 무기들이 장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산화. 국산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조한 이지스함들을 보면은 레이더, 엔진, 뭐 그다음에 무장 체계 상당 부분을 그냥 미국제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KDDX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 통합 마스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미사일 탐지용 추정용 S밴드 레이더, 그리고 단거리 추정용 X밴드 레이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PI 식별 장치, 탐지 센서, 통신기, 이걸 다 한 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예전에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컨트롤할 때
쉽게 안 됐는데 한 군데 다 몰아넣어 버리게 되면은 네. 위치도 적게 차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마스트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다음에 함에 건조할 때 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시잖아요. 이 장비 저 장비를 한 군데 때려 두면 전파 간섭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뭐 지직거릴 때 있고 네네네네. 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어. 지점이고 그 다음에 국산 수직 발사관 KVLS 두 종류가 모두 설치돼서 현재 개발 중인 LSM 기반의 대항공기용 유도탄,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시위즈2라고 불리는 국내에서 만든 근접 방어무기 체계 요까지 싹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 체계, 그 다음에 선체, 레이더 이런 것까지 다 국산화가 진행되는 거고 이게 KDDX 사업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98년에 광개토대왕함이 딱 진수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30년 만에 장대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네. 가치가 있는 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무기나 지금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네. 얘 하나만 있어도 다 이기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군이 이제 여러 사업을 하면서 KDX-1 광개토대왕함만 하더라도 무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 그다음에 뭐 엔진 같은 것들 다 이제 외산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업들을 보내면서 국산화가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의 국산화의 끝판왕이 사실 KDDX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통합 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음. 차기 호위함 배치3 이제 충남함 선도함이 충남함인데 거기 적용이 됐었고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수출 시장에도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SM 기반으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KDDX에 들어가는 이 통합 마스트라든가 전투체계라든가 이것 다 경쟁으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LIG 넥슨하고 옛날 이제 한화 시스템이 정말 중내산해하고 싸웠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한화 시스템이 가져갔고. 근데 사실 배가 이렇게 속을 썩일지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현대중공에서 막 빵빵 터지면서 그래. 빵빵 터지면서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왜 그랬을까? 잘못됐고 네. 24년, 25년 작년까지 하여간 이 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막 치고받고 싸웠고 중간에 이제 방위사업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배를 빼고 다른 것들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건조를 두고 이번에 이제 경쟁 입찰로 이제 하기로 했고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가 올해 아마 7월에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핫한 이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 건조를 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수출의 주도권을 가져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냐 하나오션이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네. 국내 특수선 사업에 이제 누가 1등이 되느냐 이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KDDX가 계획대로 선정도 되고 개발이 완료된다. 네. 물론 원래 계획은 30년이었지만 그보다는 좀 늦어지게 됐지만서도 지금부터라도 출발을 해서 제대로 이제 배치가 된다면 우리 해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7기동 함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 네. 왜냐하면 충무공 이순신함 저 굉장히 이 배 좋아하거든요. 진짜 매끈하고 이뻐요. 매끈매끈하다, 예. 매끈매끈한. 네, 그런데 대공 방어 체계가 상당히 부실해. 뭐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레이더와 미사일 선택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KDDX가 중간에 허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될 게 남방 교역로 수호 문제와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보호를 하려면 실제로 함대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7기동 함대가 완성이 되면 남방 교역로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말만 보탰느냐 아니면 출동 가라 7함대 이렇게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그쵸. 있는 거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 BMD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가 BMD 기능을 할 수 있는 초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함대가 출동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당연히 할 거는 정조대왕을 구축하면서 발사될 SM3랑 SM6겠죠. 그리고 얘들이 실패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끝났어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순신급 구축함 대신 KDDX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7기동 함대가 중요한 거는 그 제7기동 함대에 배속되는 수상 전투함에 대해서 정 작가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잘 보시면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이제 6척이 될 거고 KDX2 이제 해군에서는 DDH2라고 부릅니다. 네. DDH2가 6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KDX까지 들어오면 18척 체제가 되는 거죠. 오. 그러면 66 함대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축함 6척, 네. 헬기 6대. 그게 가능해져요. 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과거에 이제 88 함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 구축함 네. 8척, 헬기 8대 이렇게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만큼은 못하지만 사이즈는 좀 작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66이면 돼. 예, 기동 함대를 이런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 그게 강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도 해주셨지만 SM3나 SM6는 이지스 구축하면서밖에 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제이기 때문에 이지스 레이더나 전투 체계를 사용하는 거. 근데 KDX 이제 우리가 다 만든 거니까 그렇죠. 우리 전투 체계, 우리 레이더가 들어가고 또 우리 미사일 요격 체계가 들어가니까 아마 최상층은 지금 이지스 구축함들이 담당을 하고 하층 네. 방어 위주로 우리 KDX가 이제 전담을 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오. 생각이 되죠. 오, 이 KDDX가 진짜 의미가 큰 구축함의 사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제적인 이유도 들어간 게 어. KDDX 사업 관련해서 정확히는 KDX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1980년대인가 신문에서 조그만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네. 제가 다른 그때 그 성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사가 그 한국은 대양 해군을 꿈꾸는가 이런 식의 제목에 오. 한국이 17척의 구축함이랑 이지스함을 도입해서 대양 해군을 건설하려고 한다라는 아주 건조한 짧은 기사였는데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80년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마침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 국내에서 전투함 건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하느라고요? 근데 이게 다 완성됐잖아요. 아, 이제 완성이 다 완성이- 된 거니까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 교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주도권 문제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전투 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너무 편해요. 국내 무장 전투 체계 엔진을 제외한 모든 게 다 국산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우리 좀 미국이랑 네.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럴 때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얼마까지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양쪽이 서로 치고받게 싸우도록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건 이 조선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KDDX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형함에 대한 수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크게. 왜요? 그 선도함 만들었다가 두 번째 거 딴 회사도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선도함을 만든, 그러니까 1번함을 만든 업체를 유익해 보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정 작가님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수상 전투함, 국산 수상 전투함 건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향후에도 꽤 있지만 네. 뭐 일단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선점해 가느냐.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이제 해외 시장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국산 수상 전투함이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 이제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 때도 우리가 차기 호위함 들고 나갔지만은 안 됐고 안 맞았고 해외에서 바라는 요구도와 우리 해군 요구도가 안 맞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 뭐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사실 비슷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KDDX 정도 왜냐면 요즘 이제 호위함들의 추세가 8,000톤, 9,000톤 막 10,000톤까지 가니까 그럼 KDX 들고 나가야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있는 거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약 7조 8천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수년 전에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비용이 올랐을 많이 수도. 올랐죠. 거기다가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방위 사업 중에 이거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죠. 공동 건조 뭐 이런 얘기 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방사청장이 국방부 출입기자 상대로 좀 이제 백불 비슷하게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두 개 전술 같은 피튀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인하를 해야 그렇죠. 예, 네. 청출 많이 받으니까. 거기다 지금 HD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받은 게 있고 이거 잘못하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 또 있다. 아이, 그래요? 그런 그래도 우려가 있을 수 수주를 있죠.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도함 건조에 따라서 다음 함정을 또 그 업체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 이거 너무 무섭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와, 이거 머리 조선업계 아프겠는데. 일각에서는 공동 네. 건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 아. 아니냐. 근데 이렇게 안 됐고.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사람 잘못하면 이제 피눈물 흘리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공동 건조로 갔을 때는 7조 8천억 해도 네.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남을 수 있는데 지금 7조 8천억 언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잘못하면 적자 수주될 수 있다. 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로는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국산화가 됐는데 네.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것들 옛날에는 관급 장비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구축하면 6척 만든다. 그럼 정부에서 발주하니까 그럼 양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 선도함 한 척, 그 한 척을 도급으로 건조하는 업체에서 발주돼요. 그러면은 그거 가격도 네. 경쟁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업계에서 들은 바로는 누가 되든 울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누가 울 것인가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쪽은 이걸 잘하고 저거는 저걸 잘한다. 그 지금 그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 거는 HD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난해 마덱스 때도 기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모형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성을 보면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맞는데 네네. 지금 이제 하나오션도 그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을 때 그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KDX1을 대우조선해양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뺏어오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요? 네. 어느 쪽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으세요? 얘네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가져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누구 올리실 건데요? 굳이 뭐 저는 그래요? 누가 되든 잘하겠죠.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네. 어떠십니까? 저도 뭐 누가 되든 하는데 그래요? 일단 예전 기본 설계나 이런 문제들을 HD 현대에서 했고 하나오션 측의 주장도 뭐 틀리진 않기 때문에 저는 한 4대2 정도? 4대2로 4척 2척 그렇게 나눠서 네, 가져가는 네, 게 네. 좋겠다?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네. 7월에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잡음 없이 빨리 끝나서 빨리 진수돼서 7기동함대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또 소송전으로 또 비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만 네, 그래야 또 이제 되잖아요. 또 소송. 또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룰을 집행해야 되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답을 들고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KDDX 사업이 다시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이지스함, 국산 이지스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늦어진 만큼 더 강력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KDDX 사업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오늘 두 분께서는 약간 애매한 답을 해주셔서 조금 아쉬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